좋아요, 구독. 오늘의 뉴스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 중입니다. 차세대 장비인 6G 레디 장비 투자가 내년 말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세 상승기로 진입하기 전인 지금부터 관련주를 사모아야 한다는 증권가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통신장비 섹터에서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지수만 놓고 보면 하락으로 반전이 됐는데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통신 장비주들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을 견인한 요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시간을 거슬러서 보면 과거에도 이제 5G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테마의 형태로 이제 분류가 되고 급등하고 다시 또 급락하는 흐름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었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제 통신에 관해서 통신 시설의 발달로 통신 시장의 선두 주자에 대한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경제 대국으로 이제 불리우는 유럽권이라든지 미국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가 견주어봐도 그런 통신 시장에 대해서 월등히 또 우위에 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에 이제 넓죠. 넓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통신망의 이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광대역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에 $420 규모의 보조금이 책정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래서 그런 인프라를 확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AT&T라는 이제 기업에서는 이제 2024년까지 10만 개의 5G 기지국을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버라이즌에서는 2025년까지 5G 기지국을 15만 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다시 얘기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24년도, 25년도까지 미국 같은 경우는 5G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목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G가 이제 성능면이 기존의 LTE에 비해서 그리 높지 않다, 좋지 않다, 비슷한 수준에서 성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매를 맞았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배경에는 5G 기술력은 갖춰졌지만 통신 장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제 원활하게 공급이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시면 2024년 내년 말부터 차세대 5G 장비에 대해서 6D 레디 장비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같은 경우는 5G에 대해서 목표를 하고 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5G를 미리 시작은 했으나 장비에 대해서 교체 수요라든지 신규 공급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6G까지 동시에 갈 수 있는 6 레디를 시작한다라고, 내년부터 말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통신 장비들이 상승을 하는 것은 이미 그 주가에 대해서 일부분 선반영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 5G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6G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종목으로 좀 살펴보면 에이스테크가 어제는 하락했는데 오늘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지금 주가가 3,800원 가리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불어 다음 달에는 5G 안테나 본격 생산 호재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주가 양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이스테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주 사업이 모바일 네트워크 관련 장비 사업을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신규 사업 쪽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 역시도 약간 비슷합니다. 레이더라든지 유도모기 체제, 지휘통신 체계, 위성통신, 데이터 링크 등의 방산용 안테나 부분이 신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출 사업도 이제 도와주는 상황에서 주 사업에 대해서 네트워크 사업까지도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해서 부채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 이후에 개파하겠다가 오늘 시가에서부터 갭을 살짝 띄운 다음에 상한가로 현재 직행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사실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맥에서도 그렇고 과거 2020년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나서 바닥 시그널 나오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기간 동안에 올해 초부터 현재 시점 9월까지 해서
매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슈에 의해서 올리는 그런 이제 공격 파동에 대한 공격 매집은 좀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조정은 반드시 좀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뭐 정확히 안착이 좀 됐다가 풀렸다가 하는 와중인데 상한가로 안착이 된다면 저는 이제 제가 봤을 때 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안착이 된다면 5,000원 부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는 조정의 폭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고 재접근을 하는 방식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 5G, 6G 쪽으로는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서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저점 매수해서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해보시고 다시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재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증권가에서도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 장밋빛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G 레디 조기 투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는 어떤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주목해야 할까요? 일단 조금 맥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이제 5G 어드밴스드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트라이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뭐 2025년도에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6G는 2028년에 조기 상용화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렇다는 것은 올해를 건너서 올해는 이제 통신 장비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부여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는 활성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잡히는 모습들이 충분히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서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G를 중도에 하다가 다시 6G로 목표치를 바꿨을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인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5G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패를 했다. 기술력은 있으나 보급화에는 실패를 했다라는 게 원인의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트래픽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최근에 뭐 영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화질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트래픽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파수 기반의 5G NSA가 이제 버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와서 5G를 목표 잡고 가야 되냐? 아니죠. 5G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보급을 하는 단계고 거기에서 이제 6G로 계속적으로 기술력 개발을 하면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과도기적 시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레이디로 시작해서 6G 장비가 보급될 때까지 2025년까지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올해는 느낌적인 느낌만 내년부터는 5G부터 6G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는 느낌을 좀 잡아가시고 내년부터 좀 가시화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그중에 센서뷰도 살펴보면요. 지금 장중에는 1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반도체 기업에 공급한다라는 호재도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공급하는 반도체 장비 핵심 부품이 RF 케이블 조립체라는 건데 지금까지는 100% 수입에 의존을 해왔는데 국산화에 성공을 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도 더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결과적으로는 추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일단은 보시면은 그 센서뷰 같은 경우가 RF 케이블 조립체를 이제 공급을 하게 되죠. 이제 국내에서 국내 최대 종합 반도체 기업이다 하는데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이쪽으로 있어서 이제 그 RF 케이블 자체가 국내 최초로 이제 국산화를 시키는 기업인 센서뷰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납품도 이루어졌고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2018년도에 스페이스X 고주파 케이블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대모비스의 그 주차 제어 시스템, 자율 주차죠. 시스템이 알아서 주차해주는 시스템에도 현재 투명 케이블을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적으로는 전부 다 갖춰졌다. 그러면 주가를 봤을 때 센서뷰가 현재가 6,45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모가가 4,500원밖에 안 됩니다. 공모가에서 이제 막 탈피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늘 오버행 이슈로 전환사채에 대한 물량이 전환이 됐죠. 그 부분까지 오늘 거래량을 봤을 때 충분히 소화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에서 이제 제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현재 급격하게 거래량이 이제 발생이 되면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고가를 이제 갱신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상장했을 때로 돌이켜 보면은 최고가 13,000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낙폭이 큰 네. 상태였죠.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상승에 대해서 진행 중이다. 처음에 대한 상승은 8월 말부터 해서 1파가 엘리어트 파동 1파가 형성이 됐고 현재는 2파가 상승 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3파가 남아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3파가 남아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모가 4,500원에 대해서 2배수 약 한 9,000원 정도 볼 수 있겠죠. 거기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계산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스페이스X에 대해서 어제부터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한 부분 플러스 5G에 대한 부분들이 6G에 대한 부분들이 모멘텀이 조금 부채질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9,000원까지 가기 위해서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